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이번에 파리 니스와의 리그앙 리그 7차전 경기가 있었죠. 니스는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요. 니스는 지난주 목요일날 유로파 리그를 경기를 뛰었었죠. 반면에 파리는 화요일날 챔피언스 리그 아스날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파리가 유리했고 또 선수 수준이나 원래 경기력 수준도 파리가 더 높기 때문에 파리의 수월한 승리가 예상됐었죠. 근데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파리에는 아쉬운 결과인데요. 그래서 현재 순위도 2위로 밀려서 지금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죠. 모나코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파리는 엘리케 루초 감독의 패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선수 두 패스 물줄기 역할을 하는 파리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두 선수를 빼고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 핸디캡을 가져갔고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강인 선수는 계속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수 안배를 해주고 로테이션을 쓰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안 쓰던 교체 멤버도 실력 점검에 들어간 거죠. 무한이 같은 선수요. 특히 그래서 이유는 있었지만 아무튼 팀의 핵심인 비티냐 이강인 선수를 벤치에 앉혀두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핸디캡을 가져갔고 가짜 9번으로 계속 요즘 주전 선발로 뛰던 이강인 대신 무한이를 집어넣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파비안, 에메리, 네베스 이 세 선수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루초 감독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전반 경기력이 심각했습니다. 심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처참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누노 멘데스의 한 차례 슈팅 빼고는 전혀 위협적인 기회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니스에 굉장히 끌려다녔습니다. 니스는 5-4-1 진영으로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물론 목요일날 유로파 리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불리한 니스였고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가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아스날과 파리의 경기를 보고 뭔가 니스의 감독이 영감을 얻은 것도 있었죠. 콤팩트한 수비로 역습 축구를 하면은 파리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영감을 얻었겠죠. 또한 역습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는 팀입니다. 대량 득점할 때는 또 대량 득점하기도 하는 그런 공격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에 굉장히 잘 맞아 돌아가면서 니스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파리는 굉장히 정말 형편없는 경기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파리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불과 2차례, 니스는 유효 슈팅이 3차례 있었죠. 더욱더 날카롭고 좋은 모습을 선보인 게 니스였고 득점까지 해서 1대0으로 전반을 니스가 가져가면서 전반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은 이렇게 로테이션 자원을 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패를 냈는데 전반전 보니까 끔찍한 거죠. 이렇게 루초 감독의 얼굴 표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처참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후반에 칼을 빼내듭니다. 그 칼이 누구냐?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 루초 감독이 우리 채널에서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루초 감독의 인터뷰만 봐도 이렇게 내용이 잘 나오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무한이랑 교체되면서 또 계속 주전 선발로 뛰어왔던 가짜 9번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과 후반 시작한 지 6분 만에 누노 멘데스 선수가 1대1 동점을 만들면서 다시 경기를 팽팽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득점 장면에 이강인 선수가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반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전반에 패스워크 자체가 없고 공격하고 중앙하고 완전 분리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볼의 물줄기 역할을 하면서 양쪽 윙으로 덴벨레나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그리고 자기도 중앙에서 패스와 수비를 동시에 하고 하면서 완벽하게 팀이 풀려나가고 갑자기 파리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단 한 선수로 이렇게 경기를 바뀔 수 있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면서 파리가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루초 감독도 엘리케 감독도 완벽하게 피부로 스스로 느꼈을 테고 이제 무한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을 겁니다. 이 점은 파리 언론 기자들도 지적하는 바이고 무한이는 끝났다고 평가하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한이는 도저히 이렇게 중앙 공격수를 쓸 수 없고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선발 주전으로 쓸 거다. 그 파리 현지 기자들이 봐도 그런 견해가 굉장히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루초 감독의 표현이나 뉘앙스에서 그걸 기자들도 또 느꼈기에 그렇게 더 쓴 측면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후반은 내내 파리가 압도했지만 결국에는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고 경기는 1대1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후반에 어떻게 해서 경기가 풀리게 됐는지
장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보면 후반 48분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가짜 9번 위치 중앙에서 공을 받죠. 그럼 양쪽에 덴벨레, 바르콜라 양쪽 윙에 있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뒤에 수비가 달려드는데 아주 빠르게 부드럽게 돌아서서 바로 왼쪽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날리죠. 아주 멋진 패스였고 바르콜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찬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의 터치 미스로 수비가 걷어내게 되죠.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돌아서서 수비가 붙지도 못하고 굉장히 허겁지겁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또 패스가 나가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턴 동작이나 패스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르콜라가 아쉽게도 터치가 길어서 이렇게 수비에 걸려서 놓치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턴과 패스였고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압박을 하면서 51분에 바로 바르콜라가 박스 중앙 쪽에서 슈팅을 날리면서 굴절되면서 바로 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후반 51분에 바로 1대1이 되죠. 이강인 투입 6분 만에요. 골 들어간 지 바로 1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또 후반 52분에 왼쪽에서 볼을 잡아서 아주 칼날 같은 택배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게 골포스트 오른쪽 반대 측면으로 길게 날아갔고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이게 마르퀴뉴스 선수에게 아주 택배 크로스가 날아가죠. 근데 아주 아쉽게도 마르퀴뉴스 선수가 수비하고 경합 상황에서 헤딩을 했는데 이게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주 아쉬운 장면이었죠. 바로 골이 들어갔으면 또 1 어시스트를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골은 안 들어갔지만 이강인 선수의 또 한 번 환상적인 왼발의 정확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이 후반 60분 보면은 상대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까지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 있죠. 상대 윙이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협력 수비로 들어가서 잘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수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동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고요. 아주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서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코너킥도 이렇게 전담해서 계속 찼죠. 동료 선수들 헤더가 부정확해서 아쉽게도 이 장면에서도 어시스트를 놓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후반 67분에도 이렇게 중앙에서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반칙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죠. 이렇게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압박 수비를 펼치면서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또 수비 도와주고 또 중앙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볼에 이렇게 패스 물줄기 역할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항상 이렇게 모든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굉장히 팀을 많이 도와줍니다. 후반 70분에는 계속 경기 내내 부진했던 에멜을 빼고 급기야 루초 감독이 비티냐까지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오늘 에멜이하고 파비안이 굉장히 부진했고 좀 더 팀의 핵심 선수인 비티냐, 이강인을 다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77분에는 파비안도 빼고 아센시오를 투입하죠. 아센시오가 투입되면서 좀 더 뭔가 짜임새 있는 공격에서 더 폭발적인 모습을 루초 감독이 기대했을 텐데 여기서 역효과가 난 게 이강인 선수가 가짜 9번으로 뛰면서 팀이 확 살아났는데 오히려 아센시오가 들어오면서 약간 팀이 공격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센시오가 가짜 9번 위치로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가짜 9번에서 좌측 측면 하프윙으로 뛰게 되는데 이러면서 아센시오 선수가 제 역할을 여기서 못해주면서 뭔가 팀이 이렇게 더 다운되면서 경기가 좀 더 안 풀린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이강인 선수를 더 이렇게 가짜 9번에 계속 뛰게 했으면 파리가 이겼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계속 이강인 선수 주력으로 쓰면서 팀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여기서 아센시오의 플레이 약간 아쉬웠죠. 이렇게 후반 83분에는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3백, 수비 3백 위치의 좌측 위치에서 이렇게 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우리 수비수가 공격하러 올라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3백 위치까지 완전히 전형적인 수비수 위치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수비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또 대단한 거는 심지어 이 3백 위치까지 내려와서도 여기서 또 스루 패스를 킬 패스를 날려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가 윙에 있는 동료가 수비 뒤쪽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 수비진 사이로 킬 패스를 이렇게 찔러 넣어주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났었는데 이 판단이 좀 느려서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 또 엄청난 시야와 킬패스가 또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비 3백 위치까지 내려가서 팀을 돕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의 주요 활약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대단한 활약 덕분에 후반만 뛰었는데도 평점이 이렇게 굉장히 높았고 당연히 교체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굉장히 호평도 많았죠. 현지 언론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후반만 뛰었는데도 굉장한 활약했던 이 니스전 현지 팬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면 이강인은 시즌 초반 최고의 파리 지행임이 분명하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을 살펴봐도 파리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나 보인다.
가장 훌륭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는 낮과 밤,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 이강인 선수가 교체에 투입된 다음에 파리의 경기력이 완전히 낮과 밤처럼 달랐다는 얘기죠. 훨씬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죠. 펄스9 가짜 9번에서 무한히에서 이강인으로의 변화는 직접적인 수익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훨씬 나아졌다. 훨씬 나았다 그런 얘기죠. 이강인 뛴 후반이. 그리고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에 이러한 연결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뛰지 않은 전반에는 완전히 미드필더하고 윙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이 팀이 조직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강인 들어가자마자 미드필더와 윙하고 연결이 살아나면서 팀처럼 제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다음 보면요. 네, 이거는 방금 봤던 그 반응의 원문이고요. 이렇게 계정도 내용도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현지 팬입니다. 네, 원문이고요. 다음 보면 이렇게 또 파리 응원하는 파리 현지 사는 그 프랑스 흑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봐도 저는 이강인 페이크 9 가짜 9번, 이강인의 가짜 9번을 정말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PSG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짜 9번 그냥 바로 믿음이 간다. 경기력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게 전혀 없다. 이강인 선수가 PSG 파리의 중심 선수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또 다음 보면 PSG에서 이강인 선수의 진화가 핵심이라는 것은 이미 눈에 보인다. 공격에서 명확한 순간은 이강인이 공을 발로 잡고 있을 때이고, 한국 남부,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란 겁니다. 한국인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한 게 굉장히 올 시즌 파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눈에 보인다. 가시적으로 누가 봐도 분명한 부분이다. 그리고 공격에서 명확한 순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파리의 공격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순간이다.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아주면 뭔가 공격진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공격이 되는 그런 추세다. 그러니까 파리는 무조건 이강인을 통해서 공격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 한국인 선수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꼭 써야 된다. 선발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사람도 저는 이강인 선수를 사랑해요. 10점 만점에 10점. 100% 사랑한다 이 얘기죠. 다음 보면 이 원문에서 봐도 터치나 뭐 어시스트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강인 선수의 터치는 정말 환상적이고 정말 좋고, 이강인 선수 동료 선수들이 좀만 더 잘했으면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도 몇 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요 장면에서 살펴봤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쉽게도 어시스트를 또 놓쳤습니다. 뭐 바르클라 선수나 마르키뉴스 선수 이렇게 멋진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해줬는데 아쉽게 놓쳤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보면 이강인의 합류로 경기가 바뀌었으니 다시는 선발 라인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후반에 경기가 완벽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발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정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파리 현지 언론 공식 계정입니다. 팔로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30만 팔로워죠. 파리 현지 언론의 공식 계정인데 원문이 있고요. 이 해석한 걸 보시면 이강인이 니스를 상대로 또 한 번의 훌륭한 복귀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공격의 양상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PSG의 선발 11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신력 있고 굉장히 알려진 이렇게 파리 현지 언론도 공식 계정에서 무조건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된다. 이강인 들어오니까 공격 양상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언론 계정에서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PSG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남자, 파리에서 이강인이 가장 과소평가됐다. 실력 대비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그는 아시아에서 파리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얘기한 거죠. 실력뿐만이 아니라 뭐 마케팅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다음 보면요. 그가 이강인, 비티냐와 네베스를 중간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날 우리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엘리케 루초 감독이죠. 루초 감독이 이강인, 비티냐, 네베스를 사용하는 중앙을 그렇게 3선발로 배치해야지 우리가 훨씬 나아질 거다. 그러면 파리가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초 감독한테 제발 이강인, 비티냐, 네베스로 선발로 써라. 그렇게 이 팬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팬들도 깨닫는데 왜 못 깨닫냐. 조금 짜증내는 거죠. 좋아요도 45개나 받았네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요. 그와 루이스는 우리 프로젝트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루이스가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죠. 파비안 루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비안 루이스가 사실 현지에서는 평을 잘 좋게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파비안을 응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스페인 사람인 것 같네요. 이강인 선수와 파비안을 써야지 파리가 더 잘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지영의 이정표, 네베스, 비티냐, 이강인.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네베스,
네베스, 비티냐, 이강인 이 3선발로 미들진을 짜야지 파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사람도 보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기 전 유일한 의심은 콜로였고 이강인을 선호했을 거라고 대신 이강인 선수를 선호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강인, 라모스 복귀 전까지 선발 출전해야 된다. 이 사람도 그 전 사람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발진에서 유일하게 의심 가는 게 콜로. 여기서 콜로가 무한입니다. 무한이가 아주 의심 가는 한 명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선발 뛰는 걸 나는 선호했다. 그리고 이강인은 라모스 지금 중앙 공격수죠. 부상으로 약 2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복귀 전까지. 라모스 복귀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무조건 가짜 9번 선발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면 그와 콜로 무한이 사이의 기술적 품질의 차이. 그가 등장했을 때 나에게 좋았던 점은 말로 설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콜로 무한이하고 이강인 사이의 기술적 수준은 진짜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등장했을 때 좋았던 점은 말로 설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루초 감독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강인을 쓸 줄 몰랐는데 바로 후반에 교체 투입하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파리팬 입장에서는 안도가 된 거죠. 이제 경기 좀 풀리겠다. 그래서 말로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들어올 때 좋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다음 보면 이 사람은 극찬인데 그가 호날두보다 낫다. 이강인 선수가 호날두보다 낫다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 사람 보면 우리 모두는 엘리케가 다음 경기에서 아센시오와 경기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크크. 왜 웃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또 다음에 아센시오 가짜 9번으로 또 실험한다고 이강인 안 치는 거 아니냐. 크크크 어이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사람 보면 진심 이 친구 양발 쓸 줄 알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일지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계속 이대로 이어지길 바라자.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너무 왼발만 쓴다 이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수고 굉장히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왼발만 쓰는 게 조금 아쉽다. 오른발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발 빈도수를 좀 늘려가고 국대에서도 오른발로 환상적인 득점을 기록하고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가 요새 다시 왼발을 좀 고집하는 그런 성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다시 오른발 빈도를 좀 늘려가고 그랬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정말로 이 팬 입장처럼 정말 대단한 선수가 더 되는 거니까요. 오른발도 굉장히 쓸 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른발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아스날 상대로 우리는 그 진정한 레벨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직까지도 헛소리하는 애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상대로 굉장히 안 좋았다, 미천 늘어났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사람들이 크크크 PSG 스쿼드 전체 수준을 봤습니다. 이강인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PSG 수준이 아스날에 못 미치는 그 수준 잘 봤다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도 이강인의 잘못이 아니라 PSG가 아스날보다 약했을 뿐인데 헛소리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다음 사람 보면 현재 네베스에 대해 유일한 만족감을 느끼는 한국인보다 루초가 에메리나 파비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나코가 우리를 뒤흔드는 동안 루초가 비티냐를 벤치에 앉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러면 우리가 더 충격받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네베스와 더불어서 유일한 만족감을 주는 게 이강인 선수다. 이 두 명이다. 이 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베스하고 이강인만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 근데도 루초는 뭐 에메리나 파비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모나코가 우리 앞질러서 지금 1위를 리그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루초는 비티냐를 벤치에 앉혀두고 그 에메리나 파비안을 쓰고 이강인을 안 내보낸다. 너무 황당하다. 우리가 계속 이러면은 진짜 충격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은 이강인 선수, 비티냐 선수, 네베스 선수 선발로 무조건 쓰라 이거죠. 에메리나 파비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죠. 다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비티냐는 부상에서 복귀했다. 비티냐 부상에서 복귀해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뭐 비티냐나 이강인 선수 체력 안배나 이런 부상 복귀 후에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안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밀리고 승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비티냐, 이강인 선수 전부 다 후반에 투입시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도 답변을 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 니스전 활약에 대한 현지 팬들 반응까지 봤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셨다시피 비티냐, 이강인 선수, 네베스 3미드를 주전 선발로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활약에 대한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그 현지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하고는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억지로 이강인 선수를 비난하고 힐난하려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판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런 전체적인 변화 과정이요. 이렇게 해서 해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이강인 선수는 현재 요르단에 있죠. 국가대표 팀에 합류했고요. 10일 바로 내일 목요일날 이제 요르단과 또 월드컵 예선 3차전 경기가 있죠.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요르단, 이라크가 그래도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경기에서 확실하게 눌러놔야지, 제압해놔야지 또 이제 월드컵 통과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요. 10일날 경기를 마치고 또 15일날 한국으로 옮겨서 용인에서 이라크와의 또 경기가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 우리 이강인 선수 또 이렇게 경기를 따르면서 또 영상을 바로 올리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금방 또 더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Hasta luego.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with